반갑습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이병준입니다. 오늘은 다양성의 행복인데요. 토끼가 과연 호랑이를 부러워할까요? 호랑이가 토끼를 부러워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어쩌면 토끼 입장에서는 호랑이를 부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덩치도 큰데다가 포식자 중에 포식자인, 늘 당하기만 하고 약한 존재인 토끼는 호랑이를 부러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토끼는 호랑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정말 세계 각처에 살고 있는 이 동물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볼 수 있죠. 아주 특별한 동물들, 처음 보는 동물을 보게 될 때 아주 신기하고요. 그들의 생태를 볼 때마다 아주 감탄을 하면서 아주 신기해합니다. 가끔씩은 그런 동물들의 생태를 보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것을 촬영을 한 이 사람들의 열정과 그 수고가 또 얼마나 대단한지 박수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요. 어떨 때는 이 중복되는 영상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몇 번 정도는 중복되는 것도 꽤 재밌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시간에 똑같은 내용만 계속해서 1년 내내 방송한다면 아마 애청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세 지루해지기 십상이겠죠. 자,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성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속과 물속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참 대단한, 종류도 많고 색깔도 다양하고 얼마나 화려한지, 정말 그 동물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각기 그 종류대로라는 정말 그 말씀을 꼭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동물은요, 태어나면서 생존의 본능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생 후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지구상의 생물 가운데 가장 긴 시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는 쪽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 쪽에서는 돌봄의 기간이 필요한데, 자, 어떤 동물들은 출산과 동시에 몇 분이면 일어서고요, 조금 있으면 막 뛰어다니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초식 동물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톰슨 가젤 같은 이런 영양 종류, 이런 이제 그 짐승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일어서고 좀 있으면 막 뛰어다니고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초원에서, 사방이 다 트인 초원에서 이 포식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달리지 못하면 바로 잡아먹힐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에 일어남과 동시에 일어서야 되고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 토끼와 같은 이런 동물들은 이 포식자들에게는 아주 손쉬운 먹잇감, 쥐와 같은 그런 것들도 아주 이렇게 손쉬운 먹잇감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짐승들은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어떻게 멸종하지 않았을까? 늘 잡아먹히고 포식자의 이렇게 눈에 띄기만 하면 잡아먹히는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도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 방식이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토끼는 교미 시간과 임신 기간이 짧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을 때도 꼴랑 달랑에 한두 마리만 낳는 게 아니라 몇 마리씩 낳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포식자의 상위권에 있는 이 그룹은 한 마리 정도를 보통 낳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와 같은 이런 종류들, 쥐와 같은 이런 종류들은요, 꽤 많은 숫자를 이렇게 탄생을 시키죠. 그래서 잡아먹히더라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종류가 멸망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토끼처럼 연약한 존재, 먹잇감이 되어서 늘 잡아먹히는 것이 이게 늘 불합리할까? 잡아먹는 쪽은 항상 그러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점이죠. 호랑이의 사냥 성공률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덩치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 아프리카 들개 리카온 종류는 작은 개체가 큰 개체를 사냥해야 되니까 여러 마리가 협동작전으로, 그리고 이 리카온의 성공률은 70% 육박을 하는데 이유는 지구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러죠. 그래서 사냥 대상감을 추격하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이
이 동물들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따라가서 사냥에 성공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남는다는 뜻이죠. 자, 동물계에서 이 먹잇감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 잡아먹는 이 성공률 90%를 차지하는 동물은 잠자리입니다. 잠자리는요, 순간 포착력이 아주 뛰어나고 정말 레이더처럼 사망의 감각이 발달되게 돼 있고 고개를 상하 좌우로 막 돌리게 돼 있고요. 순간 회전 능력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주변을 지나치는 어떤 이 날짐승 작은 어떤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도 잡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게 돼 있죠. 정말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내용들이 됩니다. 자, 흔히 그래서 이 동물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정말 다양성의 법칙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게 되어 있죠. 어쩌면 사람들은 대부분 호랑이나 표범이나 이렇게 포식자가 되고 싶어 하지 토끼와 같은 종류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다양성의 법칙에 의하면 호랑이도 있어야 되고 토끼도 있어야 되듯이 사람도 때로는 포식자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토끼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삶을 추구하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토끼가 호랑이를 부러워하고 산다면 그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자, 동물들을 모르면요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이 동기 목사님의 그 선교지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며칠을 머무르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가끔씩 막 비명을 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달려가 보면 한 손바닥에 들어갈 만한 아주 조그마한 도마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도마뱀이 온 집안을 기어다니고 눈 뜨보면 천정에다 막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 파충류가 집에 있으니까 막 경악을 했던 개념인데, 자,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선교사 부부는 그 장면을 보고 그냥 피식 웃기만 합니다. 자기들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짐승이 아주 귀엽고 요즘엔 손에 가지고도 논다고 그냥 도마뱀을 그냥 뭐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집어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귀엽다고도 말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자, 이걸 현지어로는 찌짝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인데요. 뭐 식당이나 집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도 그렇게 많이 침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호텔 같은 데도 가보면요. 호텔 로비 같은 데서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호텔 숙소에도 막 들어오기도 하고 아침에 그 테라스에도 몇 마리씩 와 있는 경우들도 들어있죠. 자, 이 찌짝이라는 도마뱀은 그 지역에서는 유익한 동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집안의 모기라든지 사람에게 해충 종류, 해가 되는 어떤 곤충들을 잡아먹는 종류이기 때문에 이 찌짝으로 인해서 혜택을 도리어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잠자리나 주변에 나비 대하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의 모습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알고 나면 뭐 그렇게 위험 요소도 아닌데 모를 때는 경악하고 놀랄 수도 있죠. 자, 흔히 특성을 몰라서 오해받는 종류 중에 하나가 타조일 겁니다. 타조는 적이 나타나면 땅속에다 머리를 묻는다. 그래서 멍청하게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적이 사라졌다고 믿는다. 그렇게 오해받고 있는데요. 이 타조의 습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타조가 적이 나타나면 머리를 숙이는 것은 키가 2m나 되는 자기 몸을 일단 낮추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일단 땅에다가 귀를 가까이 댐으로 인해서 땅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진동과 소리의 방향을 듣고 적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고 어떤 종류의 적인지를 확인하는 측정 수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방향이 확인되고 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시속 80km로 도망갈 수 있다는,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뜻이죠. 중국에서는요, 이 동물들의 특성을 몰랐기 때문에 아주 웃기는 해프닝을 벌였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1958년 이 마오쩌둥이 일명 참새 소탕 작전을 벌였던 건데, 그 중국 인민들이 참새들이 곡식을 다 먹어치운다라고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참새를 다 소탕하자 라고 해가지고요, 참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독극물 과자에서부터 뭐 포수들까지 다 투입을 해서 자그마치 2억 마리나 되는 참새를 소탕했다고 그러죠.
자, 참새를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곡식을 먹는 것들이 없겠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 농사인은 더 큰 피해를 보았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가 창궐해서 온 곡식을 먹어치웠기 때문인데요. 메뚜기를 잡아먹는 그 상위 포식자 참새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메뚜기가 창궐했고 결과적으로는 더 큰 피해를 냈더라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피조물은 이유가 없는 것이 없고 다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짓이다. 참새를 없애는 것은 그렇게 인정하고 그랬더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피해가 된다. 그러면 없애. 이런 방식을 택했던 그 인간의 어떤 실수가 얻어온 그 섣부른 판단이었던 거죠. 자, 사람도 이 세상 태어날 때 각기 그 종류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월등하게 뛰어난 두뇌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태어날 때부터 주변 환경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흙수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될 이유도 없고 똑같아서도 안 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각기 그 종류대로가 하나님의 의도였고 그 종류대로 자기에게 맞는 삶을 추구해 가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포식자라면 포식자에게 맞도록 살아가야 되고 먹잇감이 됐다면 먹잇감대로 살아남는 비법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토끼는 결코 호랑이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있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꾸려갈 것인지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갈 것인지는 각자의 몫이라는 사실. 그래서 각기 그 종류대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제가 된 그분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각기 그 종류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